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전에서 마음을 찾다 3장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3장 논어에서의 마음이라는 주제고요. 임원구 교수님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어에서 마음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논어의 원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심, 성, 지의 이 네 가지 키워드로 논어에서 마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어원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마음 심자잖아요, 그죠? 네. 이 마음 심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인간의 오장 중에서 이제 심장을 본떴다 그래요. 그죠? 심장을 본떴다 그러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옛날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심장이 멎으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뭐 기관보다는 특히 심장을 우리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에만 그 육달을 본 내지는 고기 육변이었고요. 그죠? 심장만 먹고 다른 모든 그죠? 그 오장에는 그 뭐냐면 고기 육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우리 몸을 다스리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심변에서 그 이제 성, 지, 의, 정 이런 것이 다 네. 파생돼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러네요. 되거든요. 이 성자, 그죠? 네. 지자, 그 다음에 의자가 다 파생됐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또 이 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미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네. 살펴볼 게 이제 논어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성자거든요. 이 성자인데 이제 이 역사상에서요, 그 인간의 본성이라 그럴까요? 그 금수하고 구별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에서 성자는 논어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논어에서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성상근, 습상원 갈 때 하고요. 성여천도, 불가득이 문야락 할 때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논어의 공자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인문주의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금수하고 구별되는, 그죠? 인간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자가 논어에서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 성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중용에서, 그죠? 천명지위성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에 가서는 성선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맹자가 어떻게 보면은 심성론의 집대성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논어에서는 아직 이 우리의 감정이라 고 할 때 이 정자는 아직 안 나와요.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것도 보면 중용에 가야 이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 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 마음 심자잖아요. 네. 요 정에서 요 밑에 거는 원래 요게 우물정자래요. 우물정자인데 요게 이제 소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날생자예요, 원래. 날생자는 뿌리에서, 그죠? 그 뭐냐면은 땅 속에서 줄기,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태어난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거.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논어에서는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정이라는 말이 마음과 연관해서 쓴다기보다는 주로 실정이라는 의미에서, 그죠? 실정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거 정도밖에, 실정이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보면. 네. 여기 이제 풀을 청자인데요. 풀을 청자가 왜 나오냐면 요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소리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우물정자고, 그죠? 네. 요게 이제 날생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뿌리는 잠재되어 있으니까는 못 보잖아요. 눈에 뿌리가 올라와가지고는 줄기 가지가 나와야 보이잖아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 왔다. 이제 그렇게 풀을 청자가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뜻지자가 있죠. 뜻지자는 뭐냐면 원래 이 지자는 선비사자가 되는데 원래는 갈지자였대요. 이렇게 마음이 향하는 바, 가는 바가 됐는데요. 네. 마음이 향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뭐를
지향한다 됐어요. 근데 이제 선비 사자가 됨으로 인해 그 선비는 뭐냐면은 이 소인들의 마음은 왔다 갔다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선비의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인의 예지를 지향하면서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 오래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뜻지자가 되면서 이제 이 보통은 지향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한다. 요런 말로 있어요. 네. 논어에서 뜻지자는 전부 좋은 말로만 쓰였어요. 주로 학문을 지향한다, 도덕을 지향한다, 뭐 이런 좋은 뜻으로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는 뭐냐,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요거는 마음의 소리잖아요. 마음에. 이 의자는, 논어에서 의자는 주로 뭐냐 하면은 주관적인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의자예요. 그래서 그 논어에서 보면은 자절사르시니 무의 무필 무고 무아르시다 할 때 그죠? 이런 사사로운 마음의 소리를 의자로 썼다. 이제 그 정도 네. 생각을 해놔 놓고 이제 네. 논어에서 이제 공자가 네. 마음 그리고 마음 계열에 직접 연관되는 성, 그죠? 본성 성자, 그 다음에 그 뜻지자, 공적인 뜻,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사로운 뜻의 뜻의자, 네. 요것이 어디에 쓰인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제 뒤에 실제 원문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먼저 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심은 논어에서 5장에 걸쳐 총 6회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어 전체가 네. 보통 일반적으로 498장이거든요. 498장인데, 그죠? 5회 나온다는 말은, 그죠? 5장. 거의 뭐, 한 100분의 1 구절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네, 마음 네. 심자가 의외로 너무 안 나오죠. 그죠? 그렇죠. 그죠? 네. 논어가.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예. 적게 나온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 일일이 다 헤어봤거든요. 내가 헤어보고, 이제 다 뜻도 뭐 어떤 뜻으로 쓰였나 다 찾아봤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중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불리 먹고 종일토록 마음 쓰는 바가 없으면 어려울 것이다. 박과 혁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무소용심이라는 부분에 심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용심. 그죠.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은 주로 이제, 깨어르지 마라. 이제, 주역에 보면은, 뭐냐면은, 천은 원코, 현코, 정코, 이코 하나니 원형, 미정으로 움직이는데요. 네. 군자 이 자강불식이라 그랬어요. 자강불식에 부지런히, 그죠?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제 뭐냐면은, 깨글러가지고, 그죠? 그렇게 공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죠? 그래서, 하루 좀 들어, 그죠? 마음 쓰는 바도 없이, 그죠? 네. 그냥, 그야말로 무의도식 하느니 차라리 장기하고 바둑이라도 떠라. 그거라도 하다 보면, 마음 쓰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나아갈 수 있지 않냐. 뭐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특별히 되게 뭔가 철학적이거나 구체적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뭐, 여기는 이제 뭐 그냥 마음씀, 그죠? 네. 마음씀이 마음을 그래도 뭔가, 그죠? 좀, 하려고 노력해라. 네. 그러면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인을 떠나지 않았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인에 이를 뿐이다. 라고 해서 안회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그런 구절에 또 이 심이라는 글자가 쓰였어요. 그렇죠. 마음이 이제 인하고 연관해가지고, 그죠? 석 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왜 석 달이냐. 석 달이 이제 90일이잖아요. 네. 국가에 보면 또 나름으로 완전한 수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0은 아니잖아요. 10은 아니고 국어 현인이니까요. 아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석 달이면은 봄, 여름, 가을, 한 절기잖아요. 네. 소절기니까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으로 조금 뭔가 이룬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그 마음이, 그죠? 우리 마음이, 그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좀, 그 우리 마음 씀씀이가 네. 뭐냐면은 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 완성, 그죠? 를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정도 의미지. 여기서도 이제 크게 우리가 뭐,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면, 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른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조차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네,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공자님께서 56이 지구왕하고 네. 30이 립하고 40이 불어하고 네. 50이 지천명하고 60이 이순하고 70이 그죠? 정심소욕, 정심소욕 부류구. 부류구 그죠? 존재와 당위.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마음은요. 그 네. 소욕하는 거잖아요. 네. 이 욕자를 보면은요. 욕자를 보면 또 재밌는 글자잖아요. 요거 여기 계곡이잖아요. 계곡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품을 하면 돼. 그죠? 하품만 빨아들이잖아요. 네. 텅 비어갖고, 그죠? 하품에서 빨아들이려고 어떻게 하는 그걸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앞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네. 하면은 이제 보통은 자연적인 마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으로 살면서 자연적으로 품는 마음을 얘기하고요. 네. 불유구 하는 건 법도 아니에요. 그죠? 마땅히 되어야 할 보통은 앞에 마음을 뭐 인심이라 그럴까, 뒤에를 뭐 도심이라 그럴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연적인 마음 그 자체가, 그죠? 마땅히 해야 할 법칙하고, 공자니까 겸손하게 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뭐 일치했다. 보통 존재와 당위가 일치했다, 뭐 이 정도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절을 한번 살펴봤는데 예, 예. 대표적인 구절들을 한번 뽑아봤고 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논어에서 이 심자가 그렇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예. 우선 무엇에 대한 의향을 지니고 아까 전에 뭐 용심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을 성실히 운용하면서 부여받은 일에 최선을 기울이고 아까 이제 뭐 아무것도 이제 깨그러면 안 되고 그쵸. 장기하고 바둑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네요. 뭔가 해야 된다. 그러고 아까 네.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 이어지는 게 인과 같은 덕목에 의거하여 그렇죠. 안회를 아까 설명하면서 그렇죠. 네, 인하고 마음이 연결이 됐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도와의 일치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연적인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이 그죠. 네. 어떤 이제 우주의 법도 내지는 우주에서 우리가 마땅히 실현해야 할 이치라든가 법도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죠 거기에 맞춰서 행한 데까지 네. 자연스럽게 그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도달해야 이제 진정한 성인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고, 이제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 논어에서의 심자가 나오는 구절에 대해서 이 마음을 사욕을 없애고 보편적인 인의 덕을 지녀 하늘의 이치가 유행하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주로 주석을 했고, 반면에 이제 다사는 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물학적 신체를 주관하여 밖으로 운용하는 것을 가차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보통은 주자의 성리학적인 명제가 뭐냐면은 존천리 알인욕 혹은 존천리 거인욕이거든요. 천리를 보존해서 천리를 유행시키고 그죠? 마음이 천리를 받아서 천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욕 그죠? 사사로운 천리지공 인욕기사인데요. 인욕을 막거나 인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자가 말하는 인욕은 사사로우면서 악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리는 그 자체 공의로운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종심소욕 불유구 할 때 구에 해당되는 것이 천리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인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는 그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마음 피어나는 마음이요. 그죠? 이제 거기 이제 인욕이 다 없어져 갖고 그죠? 인욕이 멸진하고 그죠? 천리가 드러나는 경지까지 갖는 게 이제 종심소욕 불유구다라고 이제 하는 그거고요. 이제 다산의 이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주로 다산은 이제 심이라는
성이나 이런 말보다는 있잖아요. 그죠? 신자를 이제 굉장히 중시했는데요. 우리 마음의 대체, 소체 이런 관점에서, 그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그 고전에 있는 그 마음의 용례를 찾아가지고는 그 원의를 회복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논어에서는 이 심이라는 글자에 사실 어떤 뉘앙스를 부여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그 앞에도 용심한데 해라. 마음이 인을 어기지 않았다. 네. 마음이 법도를 넘지 않았다. 네. 뭐 요 정도 의미니까요. 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네. 그 소욕을 표현하는 어떤 그래. 때 쓰이는 그런 의미 맥락에서 심이라는 글자가 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5번밖에 안 나오니까 논에서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마음을 다른 네. 인이라는 말은 109번 나오고요. 예, 그죠? 예. 뭐 하듯이 그죠? 몇 번 안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논어에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이라는 글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이라는 개념이 이후에 중용이나 맹자에서 굉장히 중심 주제로 논의가 되고 또 후대 성리학에서 이 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 이 논어에 쓰인 성 개념을 알아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성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네. 이 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하고 금수, 인간하고 일반적인 동물하고 구별할 때 뭐를 구분하겠습니까? 옛날 사람들. 그 육체가 다르다? 생긴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생물학적인 거죠. 네. 생물학적인 몸 보고 구별할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몸에서 보다 보니까는 얼마 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개가 태어났는데 먹으려고 식용으로 길러지는 게 있고 애완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핏줄이 다르다 이것도 인종차별이에요. 그게 이제 이 성자예요. 여자가 낳는 거예요. 원래는 모계사회에서 성씨는 여자를 따라하는 이렇게 생물학적인 몸으로 보면은 기하고 천한 거는 뭐로 구분하겠어요?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느냐, 네. 그죠? 우리 핏줄이 어디냐? 핏줄이 아니냐. 성골, 이거 같은 거예요. 성골, 진골 그러잖아. 성골이 뭐예요? 성스러운 뼈다고. 진골이 참된 뼈다고 아니에요. 성스러운 뼈다고 해서 태어났고, 네. 참된 뼈다고 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우리 몸으로 해갖고, 그죠? 네. 몸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있으니, 기족이 되는 거고, 뭐 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생이라든가 성에서, 그죠? 몸으로 인간과 금수를 구별하고 몸에서 구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혈통에 의해서 구분을 했어요. 네. 혈통을 구분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자가 이 성자가 획기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 심자는 공자는 이제 이게 뭐냐면 심장에서 와서 우리 몸을 생물학적인 몸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그건 뭐예요? 생물학적인 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몸을 통제하고 주제해가지고, 그죠? 생물학적인 몸은 그냥 다른 인간이나 금수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공유화가 있는 거잖아. 그죠? 네네. 이런 생물학적인 몸을 통제하고 주제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아까 전에, 그죠? 뭔가를 이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용심하잖아요. 그죠? 통제하고 주제해갖고 인간의 인간다운 것을 그저 드러내고 실현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성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몸을 통제하고 주제해가지고 그죠? 인간을 다른 금수하고 구별되게 하는 가치로운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성이다. 네. 우리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성성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그러는데 그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성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공자가 생물학적인 몸을 통제하고 주관해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야 할 가치로운 것, 참되고 좋은 것을 성이라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성이라고 그랬는데, 성악설이라 그러면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게 그러면은, 그냥 동물하고 구별되는 게 악한 거냐, 말이야, 그죠? 욕망을 많이 해갖고 남한테 이기려고 그러느냐, 그죠? 남이 먹는 걸 뺏어갖고 내가 먹고자 하는 거냐? 남의 가진 걸 훔쳐갖고 내 주머니 넣어갖고 기분 좋은 게 그게 인간다운 거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성선설, 성악설한테 그건 문제 자체가 안 된다. 성이 뭔지 모르니까, 그죠? 네. 발생이 왜 그랬는지, 왜 공자가 유교의 창시자가 됐고요. 맹자가 그 공자에 대한 정통으로 인정받았는지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성 자체가 원래는 성선설이에요. 그죠? 맹자에서도 성선이라는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도성선하니 은필칭 요순이라 그랬고요. 뭐냐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내약 기정이 가위위선하니 내 소위 선자라 하는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맹자 전체가 이제 공자가 말하는 인간다움의 본성이 인간이 원래 갖추고 태어났다 하는 걸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비유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제 공자가 딱 2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죠? 논어 이전에 그 어떤 책에서 있어서도 성상근 습상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여 천도하고 연관해가지고, 그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알아들 수 없는 본성,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비로소 이제, 공자가 말을 꺼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장표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성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과 생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그렇죠? 이 심적인 면을 봤을 때는 사유 능력이나 도덕적 판단 능력을 좀 뜻하고요. 그다음에 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되는 자연적, 생물학적 욕구 혹은 본능을 의미하게 제가 아까 되는 얘기했지만 것이죠. 요게 이제 요 땅이고요. 네. 요게 이제 줄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 밑둥이라 그러나 뭐라나, 그죠? 그죠? 이렇게, 여기 풀이나 나무가 태어난 걸 나타내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심과 이런 생이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가 성인데,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자 이전에는 이제 인간을 어떤 육체나 생물학적 몸이나 혹은 혈통으로 금수와 구별을 했다면 이제 논어에서 성이라는 네, 그렇죠. 글자가 단 2번이지만 이 개념이 논의가 됨으로써 인간의 자기 정립을 문제시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인간과 금수를 그렇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정립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성이 언급된 구절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의 문장은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성과 천도를 말씀하신 것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예, 우리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 글자, 우리 논어 해석책이나 이렇게 보면은 네. 글자가 이게 뭐냐 하면데 여기서 부자진 문장은 네. 공자님께서 문장은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시서 예약에 대한 말씀하신 거라든가 혹은 이제 공자님께서 뭐 이렇게 그 덕스러운 모습이 밖으로 드러난 것은 그죠? 이게 듣는다 했지만은 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자님께서 그죠? 문장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드러난 거는 이해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죠?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 해석해갖고는, 그죠? 네. 뭐 성과 천도는, 그죠? 뭐냐면 이걸 해가지고는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버려요. 들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공자님께서 성과 천도를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예. 그죠? 어떻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죠? 네. 분명히 이제 공자는 제자들한테, 그죠? 성과 천도에 대해서, 그죠? 이제 나름으로 얘기를 했어요. 논어에도 보면은, 천과 천도에 대해서 나름으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지만 얘기하거든요. 공자가 네. 어려울 때 보면 이제 천생 덕어야 잤다. 네. 하늘이 내한테 덕을 내렸다. 그러면서, 그죠?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죠? 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든가, 그죠? 사실을 운행하고 만물이 생장하는데 하늘이 무슨 말을 하든가 이런 얘기하고 또 하악이 상달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자가 천도도 얘기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한테는 그죠? 이 말로서 보면은, 그죠? 공자가 분명히 이제, 나름으로 성과 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럼 공자가 얘기도 안 했고 그 이전에 없었던 책을 자공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성과 천도에 대해서 그거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공자는 이런 얘기 안 해줬다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공자가 성과 천도 이 문장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죠? 네. 성과 천도는 공자가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형이하가 아니고 형이상이잖아요, 그죠? 네. 형이상이니까 그리고 성이란 말이 공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금수하고 구별되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치로운 것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제자들이 들으니까 없던 말 만들어서 얘기하니까 신설이야, 신설. 네. 그죠? 무슨 말인지 이제 그죠? 이 생은 알겠는데, 그죠? 네. 그죠? 뭐냐면은, 그 천도는, 그죠? 성과 천도는 얘기할 수 없었다. 얼마 전에 옛날에 학회 갔더니만은 어떤 그 와일의 교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논어에서 성은 생으로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장담하건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미국의 유명한 학자는 그 공자의 논어를 전혀 이해 못한 사람이고 맹자 이래로 보통 유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이 성이 생으로 환원돼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사가 뭐예요? 고자가 생이 성하고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논어의 성이 생으로 환원된다고 하는 말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자가 맹자를 대신해야겠네요. 고자가 유교의 도통을 계승했다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네. 공자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볼 때 공자께서 성과 천도를 말했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다 했는데 자, 이게 생으로 딱 환원시켜 보세요. 이게 생이면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 왜 이해를 못해 이거. 너는 이전에도 천지인데 네, 네. 공자가 뭘 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를. 네, 그죠? 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네,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죠? 유교에서 생이 성하고 같다, 이런 공자가 성하고 같다는 말은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생물학적인 사자, 늑대, 호랑이, 이리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 네, 그죠? 고자에 가는 거예요, 고자로. 네. 유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일단은 공자님께서 어쨌든 성을 말씀하셨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확인했는 건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그죠? 예. 이제 이 정도로, 그죠? 밖에 공자님께서 성하고 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공이란 사람은 뭐냐면은 이제 공자한테서 배우기는 뭐였고 공자한테서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공자가 생각하는 군자는 그릇이 아니어야 돼요. 네. 단순하게 그릇을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릇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지 두루 통용되지 못하는 거죠. 그릇은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 군자는 그릇이 아니에요. 자공은 그릇이다. 근데 호련이다. 그죠? 아주 귀한 그릇이다. 그렇게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공자가 얘기하는 것에 통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이제 공자 스스로도 얘기하고 자기 자신도 인정해요, 그죠? 아내 정도 되면은 이제 그죠? 혹은 증자 정도 되면은 공자한테 그죠? 공자가 허여하잖아요, 네. 그죠? 나름으로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자공은 이 성과 천도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 못하니까 바로 나중에 이제 그 중용이 왜 인정받냐 하면 여기에 성 갖고 와갖고는 천명지위 성 하면서 하늘이 명령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딱 해버리잖아요. 네. 그거 이 천도하고 딱 요 구절로 봐서는 중용이 정통으로 딱 인정받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공이란 사람이 이제 선생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뉘앙스. 세상의 경지에 대해서 그죠? 그렇죠. 가장 그렇죠. 공자의 얘기의 핵심. 아까 하악이 상달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자공이 알았지만 상달은 못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성이 나오는 구절은 공자님께서 이제 성을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구절은 그것도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본성은 서로 가깝지만 습관은 서로 멀다라는 이제 짧은 구절인데요. 이제 여기서 성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학파마다 이제 뭐 주자, 왕양명, 다산, 뭐 전부 뭐 고주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 구절 갖고는 이제 이걸 생으로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게 하면은 타고난 거는 비슷하다. 물론 이제 뜻은 통해요. 뜻은 통하지만은 그죠?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생으로 하는 시키기에는, 그죠? 너무 좀, 그죠? 여기서 이제 근이라는 말이 이제 옛날 고에선 사람이 뭐 일반적으로 해서 한 해석이지만은 동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나름으로 주자나 정자 같은 사람은 뭐 본연지성, 기질지성이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뭐 또 다 나름으로 달라요. 여기서 근데 강조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여기에 있다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천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천성은 다 해보면 동일하게 인간으로 태어난 건 비슷하지만은 나중에 뒤에 후천적인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이거죠. 요걸 통해 갖고 요것 중요하다는 이제 그 구절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워낙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 해석 갖고는 진짜 몇 개의 논문도 쓸 수 있는 그 있어요. 다 자료가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만 해봤는데요. 일단 고주에서는 이제 성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외물의 자극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의 성이 모두 서로 비슷하지만 선악의 습관에 의해 군자와 소인으로 멀어진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고요. 주자는 이 성을 기질지성으로 해석을 해서 기질지성이 지닌 미와 악은 처음에는 서로 멀지 않았지만 습관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라고 했고, 이제 양명은 이를 비판해서 이 성은 기질지성이 아니라 맹자가 말한 성선의 본성이고 그것은 이제 서로 같지만 습관에 의해서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또 다사는 이것을 이제 성을 본심이라고 봐서 본심의 호우 측면에서 본다면 서로 가까웠지만 습관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멀어진다라고 주석을 했다고 하는데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사실 정확하게 무엇이 다르다고 주장하는지는 좀 더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다사는 성기호설이라 그래요. 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이제 다사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형구의 기호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받는 걸 싫어하듯이요. 우리의 본심 내지는 이제 그 영지의 기호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지향하는 것, 그죠? 그게 이제 본심의 호, 이 성기호설적인 입장에서 해석했고요. 왕양명은 이제 또 주자의 그 본연지성,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거부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성상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엄밀하게 옛날 사람들이 표현은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이라고 봐야 된다 있고요. 이제 주자는 이제 앞에 있는 장행거라든가 이제 정의천의 그 본연지성, 기질지성이라고 해가지고요. 타고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지위성의 본연지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연지성이 우리의 기질에 타제돼 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구슬 그 자체는 아주 뭐 맑고 투명한 구슬이지만은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 때 그 물이 그죠. 뭐냐면 깨끗한 물이냐 흙탕 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구슬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본연지성, 기질지성의 측면에서 이제 해결해서 기질지성이다라고 해석했고요. 또 고주는 이제 원래 이제 요거는 얘기의 어떤 편에 이제 갖고요.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나름으로 이제 성이 이제 우리가 정이 나오기 전에 그 상태 뭐 이렇게 하는데 나름으로 이제 보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요 글자 세 글자 갖고 성상근이라는 글자 하나 세 글자 갖고 지금 이 네. 해석이 학파마다 다 이렇게 네. 다르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상근을 해석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네, 다르고 의견이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예. 알아볼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제 기철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느냐, 네. 이기철학적인 입장에서 하느냐, 네. 채용 이론의 측면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성기호설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느냐, 이렇게 네. 따라서 다 나름의 자기 후대에 이제 그 나름으로 이제 공자가 성교설이란 말 안 사용했잖아요. 네. 공자가 본전지성, 기지지성의 안 말 사용 썼죠.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공자는 분명히 동이라 그랬지, 근이라 그랬지, 그렇죠. 동이라 안 동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죠? 나름으로 다, 이제 후대에 와서, 이제, 그죠? 네. 그 당시에 우주론이라든가 인간론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그에 보면은 공자를 다시 해석하는 거거든요. 다시 네. 해야 된다고. 어쨌든 공자는 성상근이란 말밖에 사용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자는 성이나 천도에 대해서 말은 분명히 했지만은 자공 같은 제자도 알아듣지 이해하기 못하게 어렵다. 정도로, 그죠? 네. 다른 정도죠, 그죠? 네. 어쨌든 논어에는 요 정도밖에 없다, 그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자가 이제 성이라는 개념에 좀 지평을 열었고, 그렇죠. 예. 열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공자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없던 말을 만들었으니까는 네. 왜 맹자는 아성이고 공자는 그 성인이냐면은 맹자가 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말을 많이 했어요. 증명도 하고 막 논증도 하고 논쟁도 했지만은 그죠? 근데 맹자보다도 공자가 중요한 거는 없던 데서 만든 거하고 만들었는 거를 증명해낸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 맥락에서 논어에서의 성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지를 살펴볼 건데요. 뜻지자요. 그래서 이 논어에서 지라는 글자는 14장에 걸쳐 17회 출현한다. 그래서 어디에 뜻을 두다라는 동사적 의미로 4번, 그다음에 의지, 의향, 소망, 목표 등과 같은 명사형으로 11번, 그리고 형용사로 1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요건 이제 내가 찾은 건데, 내가 하나하나 하면서 찾아가지고는 내가 요렇게, 제 나름대로 요렇게 해석한 거니까,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찾아서는 요렇게 했고요. 아까 심, 성, 지, 의, 이렇게 있는데, 논어에서 정이라는 말은 전부 다, 하나도 사용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지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의외였습니다. 4가지 중에 지가 가장 많다는 게. 한번 몇 가지만 아까 살펴볼게요. 논어가 이제 지우학 했잖아요. 네. 바로 지우학이 나오는데요. 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세 학문에 뜻을 두었다. 오가 아니고 우, 뭐 같은 아, 뜻이에요. 그렇네요. 네. 학문에 뜻을 두었다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다사는 이 지라는 글자가 어떤 마음에 정해진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게 네. 이제 마음이고요. 요게 이제 선비잖아요. 선비는 굳은 절개를 갖고요. 맹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무항산이면은 무항심인데,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는데, 선비만은 뭐냐 하면은 항산이 없어도 인의 예지에 대해서 항심을 지니는 존재네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그죠? 꾸준히, 그죠? 그래서 지는 뭐처럼 지여 산처럼, 그죠? 산처럼. 산은 항상 거기 그 자리 높게 있잖아요. 그죠? 높으면서 항상 거기 그 자리에 있잖아요. 온갖 보물을 은장하면서 항상 거기 그 자리에. 뜻은 산처럼. 네. 여기서 한번 언급이 됐고, 다른 구절을 하나 더 보면, 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3군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지만 필부의 지는 빼앗지 못한다. 네, 요건 라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맹자가, 그죠? 맹자가 기하고 네. 지하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주를 구성하는 건 기라고 한다면은 우리 몸을 주재하고, 그죠? 통제하면서, 그죠? 하는 것은 이게 기의 장수가 지다. 그죠? 우리 아주 정말 맞잖아요. 그죠? 정말 인간에 대해서, 그죠? 뭐죠?
네. 상군의 장수도 그죠? 장군도 죽일 수 있지만은 그죠? 우리 그죠? 이 필부에 몸을 주지하는 뜻은 그죠? 뺏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장수 우리의 그죠? 장수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게 이제 주자하고 다산의 주석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주자가 후중량이란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삼군의 용맹은 남에게 달려 있고, 그렇죠? 예, 필부의 지는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장수는 빼앗을 수 있어도 지를 빼앗을 수는 없다. 만약 빼앗을 수 있다면 또한 지라고 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위기지약, 위인지약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다산은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맹자가 지는 기운의 장수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구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해석대로 이해를 해보면, 공자는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처럼 마음의 지가 몸을 주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의사는 단순히 마음이 발동한 것을 말하지만 지는 명확히 지향과 주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산의 그죠? 네. 의사는 이제 마음의 주관적인 소리, 마음에 그냥 나온 거고요. 이제 지는 그죠? 이제 좋은 거 변하지 않는 거, 선비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마음이 네. 가는 것도 있고, 선비의 마음은 그죠? 네. 항상 이제 무항산이어도 무항심을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라는 게 무엇을 이렇게 지향하거나 예, 혹은 주제. 네, 어디 뜻을 갖고 예. 주제하거나, 그렇죠. 이제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다룰 때 이제 논어에서 이 지라는 글자를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의자를 살펴볼 건데요. 예. 의는 단 한 번 나옵니다. 다행히도. 네, 단 한 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공자께서는 네 가지가 전혀 없으셨다. 사사로운 의지가 없으셨고, 기필함이 없으셨고, 고집이 없으셨고, 사사로운 자아가 없으셨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사로운 의지라고 지금 풀었는데, 공자님께서 이런 게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의라는 글자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 장에서는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를 고주는 임의로, 주자는 사의로, 다사는 억탁으로 주석했습니다. 예, 이제 임의라는 말은 그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임의대로 한다. 한다 할 때 그죠? 그렇게 없었고, 아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쫓아도 법대로 넘지 않았다 할 때 네. 법도에 맞게 했지 임의대로 안 했다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주자는 항상 이제 사의로 해석했는데, 항상 네. 주자의 천리지공 인욕지사라는 거죠. 이런 구도가 있거든요. 주자가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하는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사로운 의라 그랬고요. 이제 억지로 추측하는 거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학문할 때 가장 저열한 단계가 이제 우리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를 독사라 그래요. 독사. 억측하는 거거든요. 빌리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억견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그런 거 이제. 네. 자절사르시니 무의무필무가 무관하시다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자의 그죠? 이제 뭐라 그럴까, 수양의 단계라 그럴까, 그죠? 그걸 나타내죠, 그죠? 네. 여기서는 이제 공자님께서 끊으신 거를 의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단순하게 끊었다라고 보면은 이제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공자가 아까 70이 뭐예요? 마음이 하고자 하는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이순을 지나서 자연스러운 경지가 되는 거예요. 네. 억지로 노력해서, 물론 처음에는 노력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그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중용에도 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지만은요, 뭐냐 하면은, 택선이 고집지, 그죠? 그러니까 선을 선택해서 굳게 잡는 단계가 아니라, 그죠? 네. 자연스럽게 되는 단계 있잖아.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도달하고, 그죠? 억지로 잡지 않아도
적중하는 단계, 그죠? 네. 그러면 꼭 이거를 사사로운 의지라고 하지 않아도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이게 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건 지금 주자의 해석인데요. 네. 주자는 아까 천리하고 인욕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는, 네. 이제, 아까 전에 뜻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천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향하는 지향하는 거. 거고요. 네. 이 으자는 뭐냐 하면은 없애야 될 거니까는 인욕지 사회 관점에서 인욕이 없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주자의 천리 인욕을 끝까지 이제 반대하니까요. 다사는 주자의 사욕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해버리고 그냥 네. 억탁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다 나름대로 이제 그 관점이 있는 거죠. 그죠? 주자의 리철학, 그죠? 리철학에 반대하니까요. 그죠? 이 말을 사용 안 해버리는 거죠.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해하면 뭔가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죠. 의지가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되는 그런 경지를 아까 표현하는 그런 말로도 거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절사 4가지를 끊었다 일어나는데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에 맞았잖아요. 법도에 네. 맞으려면은 뭐냐면은 의와 필과 고와 아가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예요. 그죠? 네네. 공자도 물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었다 한 사람도 있지만, 그죠? 공자도 지우학하고요, 밉하고, 불혹하고, 지천명하고, 그 다음에 이순, 그러고 종심소에 부리고 되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해갖고 이제 노력하기를 무한정 해가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달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장제의 정몽에 그렇죠. 지와 의를 대별한 글이 있는데 네. 요것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심을 잊은 뒤에야 도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 성심이란 사의이다. 화하면 성심이 없다. 성심이란 의를 말한다. 대개 지와 의를 구별하여 말하면 지는 공적이지만 의는 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장제의 정몽의 대신편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이건 좀. 요거 아까 천리 인욕 주자한테 발전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성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든 마음, 인위적인 마음, 뭐 욕심, 탐욕으로서 만든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주자의 관점하고 비슷하다고 이게 보시는 거네요. 장제하고 장제, 정의천 합쳐서 주자가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의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요. 오늘 한번 논어 속에서 이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을 뽑아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심과 성과 지와 의라는 키워드로 논어 속에 나온 구절들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심이 생각보다 적게 쓰였다는 거, 그리고 지가 가장 이 넷 중에 많이 쓰였다는 게 의외이긴 했는데요. 한번 이런 방식으로 경전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해해보는 기회가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나중에 대학, 중용, 그렇죠. 맹자로 어떻게 가는지,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개조니까요. 개조의 의미로 오늘 한번 살펴봤고, 이어지는 뭐 4장, 5장, 6장에서 또 이 맥락에 맞게 내용이 이어지니까 다음 장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